이 네 가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 좋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식단에서도 제일 먼저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질환이 자율신경 실조증이었어요. 가급적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댓글이 많아지면서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자율신경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첫 번째 무엇일까요? 약일까요? 아닙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첫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여러분의 건강은 꼭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야말로 이런 식단 관리가 정말 필수인데요. 오히려 이분들이 먹는 거랑 자율신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무조건 꼭 끊어야 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 좋다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제당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필수 영양소를 제거한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영양소를 제거하는 이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난 탄수화물이 더 부드럽고 달고 맛있기 때문이에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설탕, 갈색설탕, 액체로 된 액상과당이 모두 정제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제당은 주로 과자, 빵과 같은 디저트 음식, 또 음료수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식당이나 배달 음식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정제당이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이 음식들의 문제는 단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제당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제당을 과량 복용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요. 비만이 되고 또 염증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율신경 식단에서도 정제당은 제일 먼저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당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를 보충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곧바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또 디저트나 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 꼭 피부에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있죠. 정제당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체내 염증 정도를 의미하는 CRP 수치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제당 섭취로 인해 교감신경 항진이 발생하여 두통, 불면증, 불안감을 유발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는 표현을 하세요. 특히 이런 정제당은 중독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명 설탕 도파민이죠. 마치 마약처럼 이전과 동일한 단맛으로는 뇌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단맛을 갈구하게 되고 그러면 정제당이 더 많이 함유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응용해보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당이 떨어진다면서 자꾸 단 걸 드시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 음식을 먹는다고 피로감이 일시적으로 나아질 뿐 이내 다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단기간 증상 해결을 위해 정제당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돼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제당, 특히 간식 먹는 습관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초콜릿, 사탕, 과자,
빵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스파탐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 제로 음식 많이 드시죠? 그야말로 제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제로 음식에는 설탕 대신 그와 유사하게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를 첨가하는데요. 대체 감미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대표적으로 설탕 대신 많이 쓰이는 대체 감미료에 해당됩니다. 너 지금 설탕도 먹지 말라면서 제로도 먹지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아스파탐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대신 드셔도 괜찮은 대체 감미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많은 감미료 중에서도 아스파탐을 꼭 피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 감미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스테비아 등이 있습니다. 모두 대체 감미료긴 하지만 화학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스파탐은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다이어트 콜라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제로 간식, 제로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스파탐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의학적으로 의견은 분분한 상태예요. 그러나 아스파탐의 과도한 복용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킨다는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일부에서는 발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하고요. 아스파탐을 복용한 후에 두통이 심해지는 등 신체가 긴장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페닐알라닌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경련,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병이에요. 이분들은 아스파탐 복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한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로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무심코 많은 양의 제로 간식이나 제로 음료를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은 아스파탐의 과복용으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스파탐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다 같은 대체 감미료가 아니고 주성분을 보시면 저마다 다른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스파탐으로 만드는 제로 음료가 위에서 말씀드린 제로 콜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라도 좋지 않은 간식이나 음료는 애당초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굳이 나는 이걸 못 참고 먹고 싶다고 하면 대신 추천해드리는 대체 감미료는 바로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는 아스파탐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감미료가 아닌 자연에서 나온 천연 감미료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로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달고요. 역시 칼로리가 없습니다. 아스파탐과 달리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비아는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킨다던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두통, 불안 증상을 심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작용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음료들은 사실 스테비아보다는 아스파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스파탐은 공장에서 만드는 인공 화합물이다 보니 자연에서 나오는 스테비아보다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로 음료나 음식을 드시기 전에 어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요리를 하면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신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죠. 마라탕,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자율신경 밸런스가 잘 맞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면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매운 음식의 주 성분은 바로 캡사이신인데요. 캡사이신은 열감과 통증을 감지하는 TRPV1이라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체온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키죠. 매운 음식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거나 몸이 지나치게 나른하고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소량의 매운 음식 섭취가 떨어진 체온을 올리거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거나
또 통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었거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신경계가 예민하신 분들은 매운 음식을 드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으로도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죠. 이전에 제가 스트레스를 풀 때 음주, 흡연, 폭식으로 푸는 게 왜 자율신경에 악순환이 되는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를 자극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죠. 동시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운 음식으로 다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 당연히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운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우리 한식 문화 자체가 매운 음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음식들을 가끔씩 적절하게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최근에 서로 누가 더 매운지 경쟁적으로 제품이나 음식이 출시되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항상 더위를 타고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은 반드시 이 매운 음식을 철저하게 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하루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적정량의 알코올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킨다던가 저포도주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코올 섭취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적정량부터 문제인데 알코올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량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 20에서 30g의 알코올이고 여성 기준 하루 10에서 15g의 알코올입니다. 알코올로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먹는 술로 바꿔볼게요. 맥주 작은 한 캔, 와인 한 잔,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적정량이라는 게 사람의 나이, 병력, 생활습관, 식습관 등에 따라 모두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하루 적정량의 기준은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체구가 작고 체지방 비율은 높으면서 근육량 비율이 낮죠. 그래서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동양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알코올 섭취량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기준보다 80% 정도라고 치면 동양인 남성의 경우 하루 16에서 24g, 여성의 경우 하루 8에서 12g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맥주 작은 한 캔이 안 되고 와인은 3분의 2잔, 소주 한 잔에서 3잔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하루에 딱 이 정도 양만 현실적으로 드시는 게 가능한지 사실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알코올 자체가 체내에 들어오면 자율신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긴장이 좀 풀리고 얼굴도 붉어지는데 이게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초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점차적으로 교감신경계가 강하게 활성화되는데요. 그래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기능이 억제돼서 이때 흔히 술 마시고 탈이 나는 경우에 해당되죠. 만약에 만취를 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과항진돼서 심박수와 혈압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 두근거림이 심해지고요. 손이 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자율신경의 변화가 나타나니 신경계가 예민해져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최신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 섭취보다 완전한 금주가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알기도 힘들고 또 그만큼만 조절해서 마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최신 연구 경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라면 꼭 완전한 금주를 실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면 무조건 끊어야 하는 4가지: 정제당, 아스파탐, 매운 음식, 알코올입니다. 사실 4가지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에 많이 포함되죠.
제가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 때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어떡하나요? 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잘 먹어도 괜찮은데 왜 저만 이렇게 식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 공감하는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위에 4가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제가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단 음식을 안 먹고요. 그러니까 정제당을 안 먹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저는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고통스러워서 못 먹습니다. 한때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로 음식에 저도 중독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탄산수라던가 아니면 에사비 음료로 완전히 대체를 성공해서 아스파탐도 끊은 지가 좀 됐고요. 술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잘 안 먹습니다. 위로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율신경 검사를 제가 원내에서 가끔 해보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 이 4가지를 끊으시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나 심지어 암도 모두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관리하기 시작하면 많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요즘 유행하는 저속 노화라고 하죠. 건강하게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절대 그냥 끄지 마시고요. 꼭 당장 오늘부터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오늘 주제처럼 자율신경 실조증을 개선하는 음식, 운동, 식단과 같은 많은 생활관리법들이 있어서 혹시 주위에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자율신경을 개선시키는 약재에 대한 영상을 달아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